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어느 기업의 서버에서 두 통의 이메일이 동시에 발송됩니다. 네. 근데 이 두 지원자의 스펙이 막 말 그대로 복붙한 것처럼 똑같아요. 완벽한 학점, 동일한 전공, 심지어 인턴십 경험의 디테일까지 비슷한 거죠. 와, 진짜 면접관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겠네요. 그렇죠. 과거 같았으면 면접관의 직관이나 그날의 분위기 같은 되게 미세한 변수로 당락이 갈렸을 겁니다. 네.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한 명은 합격을 축하한다는 메일을, 다른 한 명은 아쉽게도 이번에는 탈락이라는 통보를 받거든요. 맞아요. 그 결정적 차이를 만든 건 단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AI 도구를 실무에 직접 써본 적이 있나요? 네, 불합격한 지원자는 AI 트렌드에 대해 꾸준히 공부하고 있다고 답했어요. 반면에 합격한 지원자는 네, 클로드를 활용해서 이런 시장 분석 보고서를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라면서 실제 결과물을 다 꺼내놓은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트렌드를 단순히 공부한 사람과 실무에서 직접 돌려본 사람, 그 실행의 차이가 합격과 불합격을 정확히 갈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심층 탐구의 미션이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AI가 세상을 바꾼다는 철학적이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이제 그만두죠. 맞아요. 지겹잖아요, 사실. 네, 우리는 2026년 3월에 작성된 아주 구체적인 전략 메모, 그리고 무려 30년 경력의 건축사가 직접 기획한 유튜브 스크립트와 수익화 기획서를 해부할 겁니다. 엄청 실전적인 자료들이죠. 네, 당장 내일 여러분의 명함과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이 그 합격 이메일을 받는 쪽이 될 수 있는지. 자, 이걸 좀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근데 이 수익화랑 커리어 전략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운동장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닦였는지 그 역학부터 이해해야 하거든요. 운동장의 규칙이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두 이메일 시나리오 있잖아요. 그게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시장에 던진 경고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그 유명한 발언 말이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AI 활용에 능숙한 사람을 고용하겠다. 맞습니다. 여기서 대중이 흔히 간구하는 점이 그가 선택한 단어의 무게예요. 젠슨 황은 선호하겠다 이런 유연한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확실히 고용하겠다고 못을 박았죠? 그렇죠. 확고하게 고용하겠다고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이건 채용 시장에서 무슨 가산점을 주는 옵션이 아니에요. 시장 진입 자체를 허락하거나 아예 차단해버리는 그 필수 인프라로 룰이 바뀌었다는 선언이거든요. 야, 그러니까 단순히 엑셀 할 줄 아시나요? 이 정도 수준의 질문이 아니라는 거군요. 전혀 아니죠. 근데 이게 이런 실리콘밸리발 기술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저건 IT 업계, 개발자들이나 데이터 분석가들 이야기지 하고 무의식적으로 선을 긋게 되거든요. 네, 많이들 그러시죠. 당장 현장에서 발로 뛰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이 변화가 어떻게 체감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이 자료가 짚어내는 가장 날카로운 지점인데요. 기술의 파도는 오히려 책상이 아닌 현장, 그러니까 목수, 전기기사, 농부처럼 도메인 지식하고 물리적 노동이 결합된 영역에서 훨씬 더 파괴적으로 작용합니다. 오, 농부한테도요? 네, 예를 들어서 토양의 산성도랑 일조량을 분석해서 수확량을 결정하는 농부를 생각해보죠. 과거에 이 농부의 경쟁자는 그냥 길 건너편 농장이었어요. 그렇죠. 동네 경쟁이죠. 근데 이제는 AI를 통해서 기상 데이터랑 토양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델링하는 개인 농부가 수십 명의 데이터 분석 틈을 거느린 거대 영농 기업이랑 다이렉트로 경쟁할 수 있게 됩니다. 와, 개인의 생산성이 기업 단위로 확장된다는 거네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일하는 땅이 바뀐 게 아니라 일하는 도구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듣다 보니까 과거에 종이 지도를 보면서 조수석에서 길을 찾아주던 시절에서 갑자기 GPS 내비게이션이 도입된 상황이랑 정확히 일치하네요. 오,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여전히 엑셀을 밟고 핸들을 꺾는 운전 자체는 사람이 하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운전 경력이 30년이라도 종이 지도를 고집하면서 골목을 헤매는 사람은? 절대 못 이기죠. 네, 초보 운전자라도 실시간 교통 상황 쫙 반영하는 GPS 켜고 달리는 사람을 목적지에 먼저 도착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도구의 차이가 성과의 차이를 산술급수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벌려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비게이션 비율을 조금 더 밀어붙여 보면요. 약간 좀 무서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떤 결론이죠?
모두가 GPS를 가지게 되는 순간 가장 빠른 길을 안다는 건 더 이상 경쟁 우위가 아니라 그냥 기본값이 되어버리지 않나요? 아, 베이스라인이 된다? 네, 그렇다면 새로운 기술이나 인터페이스에 훨씬 빠삭한 젊은 세대, 혹은 막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 쥐고 자란 세대들만 이 게임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땀 흘린 베테랑들은 설 자리를 잃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들거든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추론하기 되게 쉽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할 자료, 그 30년 경력의 건축사, 이른바 포치 건축사 사무소 기획서에는 그 편견을 완전히 뒤집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오, 어떤 반전이요? 이 건축사분도 처음에는 정확히 그런 방어 기제를 가지셨어요. 막 건축이란 인간의 고유한 공간 감각과 철학이 담기는 작업인데 기계가 어떻게 그 미묘한 선을 이해하겠어? 이러면서 AI를 의도적으로 멀리하셨죠. 30년이라는 세월이 주는 당연한 자부심이자 프라이드였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이분이 엄청난 실존적 충격을 받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 무슨 일이었나요? 본인이 막 꼬박 2시간 동안 머리를 쥐어짜면서 쓰던 경쟁 입찰 제안서 초안을 까마득한 막내 후배가 클라우드를 돌려서 단 20분 만에 뽑아온 걸 목격한 거예요. 헐, 2시간짜리를 20분 만에요? 네, 심지어 문맥의 논리나 설득력마저 본인이 쓴 거랑 별반 다르지가 않았던 겁니다. 와, 보통 그런 순간이 오면 인간은 되게 방어적으로 변하잖아요. 막 감정이 없다, 기계적이다 이러면서 깎아내리기 십상인데 이분은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놀랍게도 그 순간 자신의 한계를 다 인정하고 도구를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십니다. 왜냐하면 AI가 20시간짜리 타이핑 노동을 20분으로 압축해 줄 수는 있지만 AI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핍을 딱 간파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뭔데요? 바로 30년 동안 현장의 모래바람을 맞고 수많은 건축주랑 갈등을 빚으면서 몸에 새겨진 직관과 판단력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안서를 작성하는 속도는 기계가 압도하지만 그 제안서에 담겨야 할 핵심 타격점을 고르는 눈은 여전히 인산 베테랑의 몫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막 도면의 미세한 위화감을 포착하는 감각이라던가 예산의 한계 안에서 타협해야 할 것과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을 구분하는 현장의 지혜, 이런 것들은 거대한 언어 모델이 학습할 수 있는 텍스트 데이터 밖의 영역에 존재하거든요. 와, 소름 돋네요. 그래서 5060 세대나 도메인의 베테랑이 AI라는 도구를 쥐는 순간 이건 단순한 업무 보조가 아닙니다. 베테랑의 내면에 있던 묵직한 통찰과 야망을 기계의 속도로 증폭시키는 아주 압도적인 대체 불가능성을 만들어내는 폭발적인 시너지가 발생하죠. 베테랑의 야망을 기계의 속도로 증폭시킨다. 진짜 흥미롭네요. 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하잖아요. 어떤 장벽이요? 막 평생 도면을 그리고 벽돌을 쌓아오신 분들, 혹은 복잡한 소프트웨어 화면만 보면 막 숨이 막히는 분들에게 자, 이제부터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건 너무 폭력적인 요구 아닐까요? 아, 그렇죠. 당황스럽죠. 네, 당장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무슨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당장 오늘 점심시간에 시도해볼 수 있는 극도로 실용적인 실무 AI 3단계 행동 지침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3단계요? 첫 번째가 뭔가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무언가를 막 배우려고 하지 말고 그저 가입하고 질문하라는 겁니다. 질문을 하라. 보통은 유튜브에서 막 챗GPT 사용법, 일시간 총정리 이런 영상 찾아보거나 책을 세지 않나요? 그게 바로 초보자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도구의 기능을 외우려다가 시작도 전에 지쳐버리는 거죠. 자료에서는 단 5분만 투자해서 클라우드나 챗GPT에 가입한 다음에 본인의 상황을 그대로 던지라고 권합니다. 상황을 던진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30년차 건축사인데 제안서 작성이나 도면 스케치, 아이디에이션에 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3가지만 알려줘. 이렇게요. 아, AI 자체가 내 맥락을 이해하는 아주 훌륭하고 인내심 많은 맞춤형 과외 선생님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사용법을 남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부딪혀서 내게 맞는 사용법을 AI가 직접 설계하게 만드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영리한데요. 그럼 그 가이드를 받아서 바로 실무에 적용합니까? 그 전에 거쳐야 할 2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검색과 벤치마킹이에요.
AI가 짜준 방향성을 바탕으로 구글이나 유튜브에 자신의 직업, 더하기 AI, 예를 들어 건축사 AI 실무 적용 사례, 영업사원 챗GPT 콜드메일 이런 키워드를 검색하는 겁니다. 아, 남들이 이미 개척해놓은 길을 참고해서 작게 시작하는 거군요. 맨 땅에 헤딩할 필요 없이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 단계에서 드디어 내 업무에 적용을 해보는 건데요. 여기서 핵심은 적용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나요? 적용한 결과를 기록하는 데 있습니다. 자료는 이번 달 안에 단 하나의 작은 결과물이라도 그게 5분 만에 쓴 이메일 초안이든 회의록 요약이든 실제 업무에 사용해보고 그 경험을 링크드인이나 업무용 SNS에 퍼블릭하게 기록하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클로드를 활용해서 기존에 3시간 걸리던 자재 견적 비교를 30분 만에 끝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잠깐만요. 근데 그 기록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죠? 막 나 트렌디한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 과시를 하라는 건 아닐 테고요. 수십 개의 좋아요를 받는다고 해서 당장 내 통장에 돈이 꽂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아요가 밥 먹여주진 않죠. 결국 누군가 내게 돈을 지불해야 수익이 되는 건데 이 SNS 기록이 대체 어떻게 수익화로 연결된다는 건지 아직 잘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많은 분들이 멈춰서는 병목 구간입니다. 좋아요를 돈으로 바꾸는 연금술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30년 경력의 건축사가 설계한 기획서는 이 병목을 깨부수는 아주 치밀하고 다각화된 파이프라인을 보여줍니다. 어떤 파이프라인인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내 본업의 결과물, 그러니까 도면 자체로 파는 것을 넘어서 본업을 효율화한 나의 과정과 노하우 자체를 새로운 상품으로 시장에 내다 파는 겁니다. 아, 결과물이 아니라 그 과정을 상품화한다? 이거 발상의 전환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호흡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건가요? 단순한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 이런 건 아닐 테고요. 물론 아닙니다. 자료는 이것을 세 가지 호흡으로 분절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마찰 개수가 적은 즉시 수익입니다. 여러분이 영상이나 블로그에 자신의 AI 활용 사례를 올릴 때 글 설명란 하단에 본인이 결제해서 쓰고 있는 도구들 있잖아요. 네, 클로드 프로나 노션 AI 같은 거요? 네, 그런 도구들의 제휴 링크, 즉 레퍼럴 링크를 달아두는 겁니다. 아, 내가 재고를 떠안고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내 글을 읽고 효용을 느낀 사람이 그 링크로 가입하면 나에게 커미션이 떨어지는 구조군요. 초기 자본이 영원이라는 점에서 되게 매력적이네요. 그 다음은요? 두 번째는 단기 수익을 타겟팅한 전자책 출판입니다. 아까 SNS에 파편화되어 기록했던 나의 쌩쌩한 실무 적용기들을 모아서 목차를 구성하죠. 이 과정 역시 AI랑 협업하면 2주에서 4주라는 믿기 힘든 속도로 하나의 가이드북 PDF가 완성됩니다. 와, 2주 만에요? 네, 이걸 크몽이나 스마트 스토어 같은 플랫폼에 올리는 거죠. 여기서 제가 좀 딴지를 걸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2주 만에 AI 도움받아서 뚝딱 써낸 전자책이라면 요새 인터넷에 널려있는 그런 양산형 정보 짜깁기 쓰레기랑 다를 게 뭡니까? 오,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게다가 자료 보니까 가격표가 얼리버드로 9,900원이고 이후 정가가 19,900원이던데 무려 30년 차 건축사의 노하우 치고는 너무 헐값 아닌가요? 그게 바로 고도화된 프라이싱 전략의 핵심을 찌르신 겁니다. 9,900원이라는 가격은 당장 큰 돈을 벌겠다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요. 이 가격의 진짜 목적은 잠재 고객의 지갑을 열어보는 심리적 마찰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내 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관망자를 기꺼이 내게 돈을 지불하는 결제자로 전환시키는 첫 번째 허들 넘김인 셈이죠. 아, 일종의 미끼 상품이자 신뢰를 테스트하는 쇼케이스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퀄리티에 대한 우려는 이분이 단순한 트렌드 유튜버가 아니라 30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쓰기 때문에 정보의 밀도와 뾰족함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전자책을 통해 만족감을 느낀 고객은 그 다음 세 번째 단계, 중장기 고수익 몰렐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죠. 오, 그럼 이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파는 진짜 메인 요리는 뭔가요? 바로 특정 타겟을 위한 심화 과정과 컨설팅입니다. 전자책 구매자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나와 비슷한 5060 직장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걸 확인했다고 치죠. 네. 그럼 이들을 타겟으로 AI 직업전환 6주 완성 클래스 같은 걸 기획해서 클래스 101 같은 플랫폼에 39만 원에 론칭하는 겁니다. 단가가 확 뛰네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본인의 도메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나 중소규모 사무소들을 대상으로 수백만 원 단위의 1:1 맞춤형 컨설팅, 나아가 B2B 강연 의뢰까지 파이프라인이 거미줄처럼 확장되는 거죠. 와,
제휴링크 몇만 원에서 시작해서 만 원대 전자책, 수십만 원대 강의, 그리고 수백만 원대 기업 강연까지 그 깔때기 모양으로 수익의 볼륨이 커지는 전형적인 퍼널 구조네요. 정확합니다. 근데요, 전략이 아무리 완벽해도 결국 사람들이 내 컨텐츠를 보고 나를 믿어야 의미가 있잖아요. 요새 유튜브 알고리즘은 워낙 잔인해서 하루에도 수만 개의 AI 팁 영상이 막 쏟아지는데 이런 공장형 컨텐츠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30년차 건축사는 자신의 직업적 철학을 담은 아주 독특한 방법론을 지시합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반료의 원칙이라고 명명하고 있죠. 발효하는 건축이라는 아이디어에서 착안한 건가 보네요. 건축과 발효라? 뭔가 시간이 만들어내는 가치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조회수에 눈이 멀어서 얇고 자극적인 팁을 매일 공장처럼 찍어내는 짓을 멈추라는 겁니다. 대신 한 편의 컨텐츠를 만들더라도 시청자의 실질적인 문제를 깊게 파고들어 해결해주는 이른바 무킹 컨텐츠를 만들라는 거죠. 근데 알고리즘은 보통 자주 많이 올리는 사람을 편애하지 않습니까? 이 원칙을 어떻게 알고리즘 역학이랑 결합하죠? 그게 아주 정교한 전략적 퍼널을 씁니다. 먼저 호기심을 극대화한 60초짜리 쇼츠 영상을 며칠 선행해서 출고해요. 이 쇼폼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면서 알고리즘 트래픽을 모으는 미끼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며칠 뒤에 그 주제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룬 롱폼 영상을 업로드해서 그 트래픽을 그대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럼 쇼폼을 보고 호기심이 생긴 시청자들이 자연스럽게 밀도 있는 롱폼으로 넘어오도록 유도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알고리즘 관점에서 보면 롱폼 영상의 성공을 가르는 핵심은 단순한 클릭수가 아닙니다. 시청자가 이탈하지 않고 얼마나 길게 보았는가 하는 시청 지속시간, 그리고 나중에 실무에 참고하려고 저장 버튼을 눌렀는가 하는 저장률이거든요. 깊게 발효된 콘텐츠만이 이 두 가지 지표를 폭발시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얕은 팁이 아니라 진짜 내 다이어리에 적어두고 싶을 만큼 밀도 있는 컨텐츠여야 하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구독자가 1만 명, 5만 명 모였다고 쳐도요. 아까 말씀하신 39만 원짜리 강의나 수백만 원짜리 컨설팅을 구매하는 건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대규모 숫자가 곧장 매출을 보장하진 않을 텐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발효의 원칙의 마지막 퍼즐은 바로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겁니다. 숫자를 버려라. 네, 1만 명의 유령 구독자보다 기꺼이 내 콘텐츠에 지갑을 여는 전환율 압도적인 1000명의 찐팬이 훨씬 더 강력한 비즈니스 동력이 되거든요. 찐팬이요? 이 찐팬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가장 아날로그적이고도 확실한 비결은 내 콘텐츠에 달린 댓글 하나하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태도입니다. 오. AI라는 가장 차갑고 기계적인 도구를 팔면서도 결국 그걸 사게 만드는 트리거는 철저하게 인간적인 교감과 신뢰라는 역설이 성립하는 거죠. 와, 머릿속이 되게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자료들의 핵심은 명확하네요. AI는 내 밥그릇을 뺏어가는 포식자나 피해야 할 경쟁자가 아니라 내가 수십 년간 파온 우물에 딱 꽂아 넣어야 할 새로운 인프라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그 청취자님의 오랜 도메인 경험이라는 원석을 AI라는 도구로 가공하고 또 그 고군분투 과정을 세상에 투명하게 기록할 때 그게 다각적인 지식 비즈니스로 확장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도메인 지식, AI라는 도구, 그리고 기록을 통한 수익화 퍼널.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여러분의 커리어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방어력을 갖추게 될 겁니다. 자, 이 치열하고도 짜릿한 전략의 해부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은 도발적인 생각을 하나 던져두고 싶습니다. 오, 어떤 거죠? 젊은 거님, 만약 시간이 흘러서 이 AI가 극도로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그 기능적인 완벽함 있잖아요. 보고서의 논리, 도면의 정합성, 코드의 무결성 이런 것들을 100% 다 완벽하게 대체해버리는 시대가 온다면요. 온전한 대체라. 미래의 시장에서 사람들이 기꺼이 가장 비싼 돈을 지불하고 사고 싶어하는 궁극의 럭셔리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글쎄요. 기능적 완벽함의 공급이 무한대로 늘어난다면 완벽함 자체는 인플레이션을 겪고 가치가 0에 수렴하겠죠? 그렇다면 결국 남는 것은? 맞습니다. 저는 그 궁극의 럭셔리가 바로 역설적이게도 AI는 영원히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서툰 실수,
그리고 그 실수를 딛고 일어선 고유하고 울퉁불퉁한 실패의 경험담 그 자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진짜 통찰력 있는 시각이네요. 완벽한 시장 분석 군더더기 없는 문장은 이제 클로드가 몇 초 만에 다 써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10년 전 현장에서 이런 바보 같은 오판을 해서 수천만 원을 날려먹었고 그 뼈아픈 실패 속에서 밤을 새우며 결국 이런 지혜를 얻어냈다. 이런 여러분만의 진짜 이야기. 그 눅눅한 피와 땀의 이야기는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은 결국 그 진정성 있는 서사에 공감하고 지갑을 연다는 거군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의 결핍과 실패담이 가장 프리미엄 브랜딩의 소재가 된다는 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강박은 이제 AI라는 똑똑한 내비게이션에게 쿨하게 넘겨버리세요. 네, 완벽함은 AI에게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꽉 쥐고 성공이든 실패든 그 치열한 과정의 파편들을 세상에 꺼내어 깊게 발효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든든한 조언이네요. 오프닝에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그 두 통의 이메일 기억하시죠? 다음번에 여러분의 메일함에 도착할 알림은 변화에 밀려나온 불합격 통보가 아닐 겁니다. 당연하죠. AI를 지렛대 삼아 여러분만의 굳건한 지식 제국을 건설한 여러분을 향한 수많은 강연 의뢰와 입금 알림이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커리어 도약을 위한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통찰력을 뾰족하게 벼려줄 강력한 소스들을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